60세 여성 약사, 약국 폐업 후 거리에서 붕어빵 장사 시작한 사연. 나도 한때 잘 나갔어요. 약국 차리고 매달 괜찮은 수익 나고 명절 때마다 조카들 용돈 챙겨주던 그 시절엔 몰랐죠. 내가 이렇게 길바닥에서 붕어빵 팔게 될 줄은. 이 말 남의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요즘 은퇴자들, 특히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분들 사이에선 절대로 남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문직은 은퇴 걱정 안 해도 된다. 약사니까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직업보다 중요한 게 은퇴 준비의 깊이라는 걸 몸소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은퇴는 일의 끝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무너지는 시작일 수 있다. 60세 여성 약사 어지. 30년 가까이 약국을 운영하셨고, 동네에서도 성실하고 친절하단 소문 덕에 단골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형 프랜차이즈 약국들이 줄줄이 들어서고, 주변 병원이 폐업하면서 유동인구가 급감했다는 점이었죠. 결국 매출은 반토막, 임대료는 그대로,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이젠 그만해야겠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약국 문을 닫고 나니 갑자기 아무 수입도 없는 백수가 된 겁니다. 연금요? 국민연금 수령은 아직 몇 년 남았고, 사적연금도 제대로 가입한 게 없었어요. 그동안은 약국 수입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래서 선택한 게 붕어빵 장사였습니다. 어차피 집에 앉아 있어도 우울하고 불안한데 차라리 몸을 움직이자는 마음으로요.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은퇴 준비를 재정만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 모았느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문제는 모아둔 돈이 언제까지 쓸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에요. 특히 자영업을 하던 분들은 퇴직금 개념도 없고 가게 정리하고 나면 그게 곧 은퇴이자 생계 절단입니다. 직업이 곧 나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모든 정체성을 느끼던 분들은 일이 없어지면 나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우울감이 깊어지고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거죠. 은퇴 후 일상의 구조를 미리 그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뭘 하고 싶은지, 어느 정도 일할 건지, 어디서 누구와 살 건지. 이런 구체적인 그림이 없이 그냥 은퇴하면 좀 쉬자로 끝내면 현실은 곧 막막함으로 다가옵니다. 사례 1. 58세 남성, 대기업 팀장 퇴직 후 콜센터 입사. 김 부장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퇴직 후 자산도 어느 정도 있고 퇴직금도 받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너무 버거웠다는 것이에요. 처음엔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녔지만 몇 달 지나자 공허함이 밀려왔고 우울증 초기 진단까지 받았죠. 결국 그는 콜센터에 계약직으로 들어갔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 절실했던 거죠. 이 사례는 은퇴 후의 삶을 돈보다 역할과 목적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례 2. 60세 여성, 보험 설계사 퇴직 후 1인 브런치 카페 창업. 이분은 20년 넘게 보험업계에서 일했고 꾸준한 실적도 올려서 월 수입이 평균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년이 없는 듯 보였던 보험업계에서도 나이 62 넘자 자연스럽게 눈치 퇴직이 시작됐어요. 이후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커피와 베이킹을 접목해 작지만 아늑한 브런치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적자였지만 지역 맘카페와 SNS를 적극 활용하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지금은 월 300만 원 수익의 삶의 만족도는 이전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보험을 팔던 손이 이제는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해요. 삶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사례 3. 62세 전직 교사, 은퇴 후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창업. 교육계에서 명예퇴직한 전직 교사 박 선생님. 은퇴 후엔 그냥 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생각보다 돈도 빨리 줄고 무료함에 견딜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반려견 산책 대행 서비스라는 걸 알게 됐고 자신도 워낙 동물을 좋아해서 시도해 봤습니다. 현재는 SNS를 통해 단골 고객도 생기고 한 달 수입도 15만 200만 원가량 생긴다고 합니다. 일하면서 동물과 교감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니 너무 좋아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중요해졌어요. 정리하며 은퇴 후에도 내가 빛나는 삶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은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피눈물 나는 생존의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작지만 따뜻한 제2의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첫째, 재정 준비는 적게 쓰는 삶을 기준으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돈보다 중요한 건 일상에서의 역할과 정체성입니다. 셋째, 지금부터라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를 자주 들여다보세요. 60세 약사 어씨가 붕어빵 장사를 시작한 건 단지 돈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작은 자존감의 회복이었습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 수입보다 중요한 건 존재감과 삶의 구조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다시 짜보는 건 어떨까요?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고립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은퇴하면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처음 한두 달은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참 좋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뭘 했지? 이제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이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집니다. 특히 대화 상대가 줄어드는 고립감,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무력감은 어떤 연금, 어떤 저축보다도 훨씬 더 큰 위협이에요. 그렇다면 은퇴 후 존재감을 되찾는 방법은 뭘까요? 1. 작더라도 일상 속 역할을 만드는 것. 꼭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아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도 좋고 마을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강의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아이들 등하교 도우미 하실 분 구해요. 같은 작은 일도요. 작은 역할 하나가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되살려줍니다. 2. 평생 직업은 없지만 평생 할 수 있는 작업은 있다. 우린 너무 오랫동안 회사와 직장에 인생을 맡겨왔어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이제는 내가 주체가 되는 작은 일거리가 중요해져요. 앞서 붕어빵 장사 시작한 약사님도 이젠 돈보다 내가 만드는 붕어빵을 웃으며 사가는 사람들을 보며 사는 재미가 생겼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감정입니다. 그게 바로 노년의 삶을 건강하게 붙잡아주는 심리적 기반이에요. 3. 마음의 연습, 은퇴 전에 미리 해두기. 이제 직함이 없는 삶, 회식이 없는 삶, 명절에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이 불편해지는 삶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미리 연습해야 해요. 내가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간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나의 정신 건강과 시간이다. 이젠 내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이런 문장을 자주 떠올리며 은퇴 후의 삶을 마음속으로 자주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우리는 이제 은퇴 후 30년을 살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거처럼 정년이면 인생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진짜 내 삶을 사는 시간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야 해요. 그 시작은 큰 돈, 대단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자존감, 하루 일시간의 활동, 내가 좋아하는 것. 이 세 가지에서부터 출발하면 충분합니다. 마무리하며 60세 여성 약사, 약국 폐업 후 붕어빵 장사 시작했다. 처음 들으면 안타깝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엔 자존감 회복, 삶의 유연함,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담겨 있답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도 분명히 그렇게 조금은 낯설지만 새로운 의미로 가득한 여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걸 새롭게 만들어갈 힘이 남아 있습니다.